자, 15시 45분입니다. 4월 3일 금요일 15시 45분 마감 방송 진행합니다. 주력 포트폴리오가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또 목소리도 안 좋고 해서 신도 안 나지만은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에서 신풍제약이 상한가인데요. 사실 신풍제약 상한가 부분의 거래량을 다 떠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캔들 요즘 배우고 있고, 그리고 샛별형 분명히 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샛별형 기준이 뜨고 있는 이 상태에서 편입의 기준을 놓쳤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장이 더 좋았다면은 더 강력하게 매매 사인도 드릴 수 있었고, 뭐 같이 들여다보면서 즐거워도 했을 텐데 오늘은 뭐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16,450원에서부터 단기간의 급락, 그러니까 3거래일에서 5거래일 동안에 바닥 인식을 잡는 그런 상황이면은 된다라고 했죠. 뭐 어제 기준에서 도지가 장족형의 도지가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뭐 스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도지 정도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만약에 개장 초에 지켜보셨다라고 한다면 13,000원 정도 될까요? 13,000원 정도를 돌리는 흐름에서 아마 편입의 기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13,000원이 아닌 다른 가격의 기준도 설정을 할 수는 있어요. 일단은 그 다른 가격 기준이라는 부분, 범위는 시초가 이후에 눌려지고 그 다음 돌렸을 때의 범위,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어느 시점에 터졌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범위.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풍제약은 뭐 꾸준히 들여다보신 분들 아니면은 사실상 오늘 뭐 편입하는 자체가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교육적으로만 한번 살펴볼 텐데, 시초가 이후에 눌려 떨어져 내려왔고, 그 시초가 부분 대비해서 절반을 다시 돌릴 때 꼬리 달고 돌리는 기준에서 뭐 편입 기준. 근데 이때 거래량이 다소 밋밋했다라고 한다면 시초가를 다시 넘기는 시점의 흐름, 뭐 이 정도 범위의 기준. 그렇게 되면은 샛별형 기준 잡았을 때 13,000원 정도 범위 혹은 12,800원 정도의 범위, 그 정도에서 이제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었고, 5분봉으로 놓고 보면은 이 꼬리 달릴 때 한번 절반 차익 실현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꼬리 달렸을 때 절반 차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재편입이 됐든 아니면 나머지 물량만 상한가 진입을 가져갔든, 또 상한가 이탈됐으면 전량 차익 실현. 그래서 신풍제약도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면은 개별 매매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선알미늄도 마찬가지죠. 남선알미늄의 오늘 갭상승 이후의 흐름, 뭐 총선 뭐 또 선거 테마주든 뭐가 됐든 앞전의 흐름에서 이런 종목군들 시초가 자체가 하한가로 출발하는 날도 있었어요. 시초가 자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을 사실상 뭐 우리가 삼성전자파라고 살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IT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IT가 지금 어렵다. 10거래일째 거의 뭐 8거래일째 거의 뭐 2주 한 10거래일째 눌려져서 힘겨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력을 팔아서 남선알미늄을 살 수는 없죠.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 이런 날 11월 19일 날 점 하한가 나왔다가 하한가 풀리고 잠깐 돌리고 깨지는 모습, 저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 소중한 자산을 저렇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갭이 나왔기 때문에 갭 상승에 대한 범위, 또 거래량에 대한 범위, 그리고 나서 11시경에 방안에서 같이 봤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같이 지켜보던 과정에서 5,600원대 정도. 미리 가지고 가는 전략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우리처럼 거래량이 터지면 접근하는 기준. 그래야 또 고점을 잡죠. 고점이 아니다라고 가져갔다가 먼저 번처럼 점화가 나오는 경우라면 감당이 안 되죠. 결론적으로 11시 넘고 점심시간 직전 12시 뭐 요럴 때 기준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앞전 고점을 넘기든 아니면 그 이후의 흐름에서 따라잡든, 그리고 변동성이 만만치만은 않아요. 저 고점에서 밀려 내려올 때 이미 절반 혹은 전량 차익 실현까지 다 됐을 겁니다. 물론 되돌릴 때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또 상한가에 대한 기대 요인도 가져가 볼 수도 있었고, 여기에 시장이 삼성전자가 잘 움직임을 그나마도 방어하고 가져가다가 삼성전자 쪽에서 약보합권까지 확 밀렸었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랩지노믹스의 변동폭이 급격히 확대가 됐어요.
랩지노믹스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오늘 시젠의 흐름도 살짝 큰 반등이 나왔어요.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으로. 근데 이제 시젠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1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나와야 기술적 반발력 정도, 그 변동성 정도의 크기가 한 10에서 최대폭 15% 정도, 1조 이상이 터져야.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잠깐 들여다보는 사이에 하는 사이에 주가가 쭉쭉 뻗어 움직였죠. 그죠? 결론적으로 그렇다면은 동반적으로 EDGC 그리고 수젠텍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랩지노믹스의 변동 이후에 하는 사이에 벌써 이미 움직임이 나가기 때문에 따라붙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쭉 뻗어서 상한가에 진입하거나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래량, 거래 대금 부분이 다 제한적으로 형성됐어요. 만약에라도 지금이라도 갖고 계신다. 매매 사인 대로 편입의 기준을 잡았다. 뭐 장중에 만약에 손절범위 와서 손절했으면 뭐 끝난 거고요. 그렇지 않고 갖고 계신다면은 일단 정리하고 대처하는 게 맞겠습니다. 뭐 개파락이 나올지 갭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서 다시 보는 기준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서울바이오시스 맞나요? 뭐 이틀 연속 상한가인데 킹크랩님 갖고 계시고 그에 연동돼서의 흐름인데 어제 서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갭상승 이후에 대형주 기준에서 갭상승 이후에 장대 항봉. 그러니까 중간에 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기준에 13,150원을 돌리는 지점, 13,500원을 돌리는 지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지점을 편입 구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13,500원까지 종가 기준에서는 못 올라오고 13,150원 위쪽으로 됐는데 거래량이 수반돼 있어서 만약에 그 부분에서 편입의 기준이 잡히셨다면 오늘 갭상승이 뭐 17% 나와버렸죠. 그 17% 이후에 음봉으로 바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전량 차익 실현이죠, 뭐 전량.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흐름들이 나오면은 뭐 어찌됐건 뭐 우리가 지금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물량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교육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시장이 우리 입맛대로 좀 편안하게 움직여주면 종목은 많다라는 거예요.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장 좋고 우리 주력 중에 옆으로 던져놓고 2월달처럼 자 한번 개장 초에 종목 볼까요? 거래대금 종목 볼까요? 관심 종목 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군들 개장 초부터 다 잡아내죠. 우리가 본 게 한 12% 움직였을 때 본 거죠. 근데 그 전부터 개장 초부터 봤다면 한진칼 필요 없이 얘를 봤다면 한진칼 같은 경우 보고 있었으니까 또 우리도 한진칼에서 수익을 내고 있었고 이날 같은 경우는 한진칼도 이날 상한가지 않았나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기서 놓쳤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 74,000원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90,000원까지 올라가서 1차 목표 주가 다 넘겼고 목표 주가 상향했더라도 기존에 배운 것처럼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올 때 그러니까 문자가 애매하게 나간 거잖아요. 문자 나가고 추가 상승이 나왔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면은 추가 상승 이후에 윗골이 달릴 때 셀트리온도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MMO한 205,000원 또 85,000원 그 가격에서 전략을 재편입에 대한 전략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으로 치고 올릴 때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편입 자체가 안 됐고 나머지 물량 나중에라도 전량 차익 실현이 잘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이제 뭐 어차피 지금 관점에서는 그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단기 공략주를 이렇게 오픈해 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오픈해 드려 봐야 지금 뭐 엊그저께도 대한항공 오히려 변동성 크게 나올 때 따라 붙었다가 손절을 해버리고 또 오늘도 뭐 LG화학이죠. LG화학 극대형주에서의 갭상승. 그래서 테슬라의 흐름이 좋지는 않았는데 그렇지만 일단 극대형주의 갭상승이라면은 따라붙자. 바닥권 인식도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쪽도 바로 실패했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테마주 따라잡기에도 우리 사이즈의 테마주 붙기에도 그렇고. 결론은 교육에 이를 때 교육에 집중하시고 오늘 또 일요일 교육 지나고 나서는 바로 매직 시그널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매직 시그널 교육에 그래비의 매매 법칙을 같이 넣어놓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교육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혜택을 드리고 정의원님들 혜택 드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교육 위주로 좀 접근하시고